네, 안녕하세요. 히쌤교실의 히쌤입니다. 오늘 바로 수업 들어가 볼 거예요. 영국 혁명이 일어나다입니다. 오늘은 청교도 혁명 그리고 크로멜의 정치, 명예혁명 순으로 배우도록 하고요. 우리 저번 시간에 뭐 배운지 기억 안 나는 친구들 위에 가서 봐야겠죠. 절대 왕정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역사 바라보기. 역사라고 하기엔 좀 그런가요? 선생님 영화 포스터를 하나 갖고 왔는데 킹스맨입니다. 영화 킹스맨에서 아주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Manners makes man이라고 합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여러분들에게도 해당할까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할까요? 여러분들 이 예의라는 게 사람을 만든다라는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선생님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이 킹스맨에 나오는 이 영국 남자들이 전형적인 젠틀맨의 이미지입니다. 젠틀맨, 신사라고 하죠. 이 신사의 신사라고 불리는 그 젠틀맨이 오늘 나오는 이 청교도 혁명의 주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보려고 하는데요. 청교도 혁명입니다. 이 청교도 혁명이라는 게 왜 어떻게 일어났냐? 첫 번째, 그 배경에는 젠트리라는 계층이 있습니다. 이 젠트리는요, 아까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했던 그 젠틀맨의 기본입니다. 이 젠트리는 귀족과 자영농 사이에서 지주층을 의미합니다. 평민들이 뭐 기본적으로 평민이었죠. 하지만 부유한 평민입니다. 자영농들에서 땅을 갖고 부유해진 이 사람들을 젠트리라고 불렀고요. 이와 함께 도시에서 상인공업 계층으로서 시민계급이 또 성장했죠. 시민계급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의 전제 정치가 있죠.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 영국의 왕인데요. 이들은 국교회를 신봉했죠.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왕은요, 국교회의 수장, 곧 옛날로 따지면 교황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내에 있던 청교도들을 탄압하고 의회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특히 제임스 1세 같은 경우에는 왕권 신수설에 신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의회가 왕권을 견제하려는 것을 상당히 싫어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림은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 왼쪽이 제임스 1세고 오른쪽이 찰스 1세의 초상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옷이 상당히 신기하죠. 옷이 상당히 신기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오타인데 절대 왕정의 성립과 발전이 아니죠. 청교도 혁명입니다. 청교도 혁명의 전개입니다. 의회 이 찰스 1세가 전쟁을 하다 보니까 프랑스나 막 이런 곳에서 짜잘짜잘한 전쟁을 계속했어요. 전쟁을 하다 보니 돈이 부족하죠. 그래서 돈을 이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의회를 소집합니다. 이 의회는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해서 권리청원이라는 걸 제출해요. 이 권리청원의 주요 내용은 의회의 승인 없이는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명시합니다. 그래서 찰스 1세가 이를 어쩔 수 없이 승인해줘요. 이걸 승인하지 않으면 내가 당장에 세금을 징수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권리청원을 찰스 1세가 승인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뒤끝이 좀 있었어요. 의회를 소집하지 않고 찰스 1세 맘대로 전제 정치를 이어갑니다. 이에 대해서 의회가 상당히 불편했죠.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 이 아일랜드가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 반란을 진압하는데 찰스 1세와 의회 간의 의견 충돌이 있어요. 그 의견 충돌이 전쟁으로까지 퍼집니다. 그래서 내전이죠. 이 청교도 혁명은 엄밀히 말하면 내전인데, 영국의 내전인데, 찰스 1세를 지지하는 왕당파와 의회를 지지하는 의회파가 내전을 겪게 됩니다. 처음에 왕당파가 우세했는데 의회파에서 크로멜이 등장하면서 철기군을 이끌고 이 왕당파를 쓸기 시작해요. 그래서 의회파가 결국 승리하게 되고요. 이 크로멜은 찰스 1세를 사로잡고 왕을 죽이는 처형까지 하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영국 역사상 유일하게 존재하는 공화정이 수립되게 돼요. 이 공화정이라는 거 선생님 그때 말했죠? 왕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뭐 여러 학자들은 이 크로멜이 통치했던 시기를 공화정이라고 보지 않고 왕정의 일환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크로멜은요 단순히 왕을 죽이고
정치를 한 걸로 그냥 단순히 평가되지 않고요. 이 크로멜은 청교도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청교도에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교도 윤리를 앞세운 독재 정치를 실시해요. 청교도 윤리라는 건 뭐냐? 기독교인들 특히 뭐 술을 먹지 않고 금욕적인 생활 이런 것들을 강요합니다. 그것도 전 국민에게요.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술을 좋아하는 국민들도 있고, 좀 호랑방탕하게 놀고 싶은 국민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윤리를 강요하다 보니 상당히 크로멜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크로멜은 항해법이라는 것을 제정해서 영국과 영국 식민지로 들어있는 수입품의 수송은 영국이나 상품 생산국의 선박을 이용하도록 규정한 법입니다. 한마디로 영국의 배만 이용해서 우리 영국으로 데리고 와야 돼.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대무역을 확대하려는 이러한 법을 만들게 돼요. 이건 좀 영국에게는 좋은 법이죠.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이 윤리를 앞세운 독재 정치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크로멜이 죽고 나서 그 아들에게 이 크로멜의 지위, 그 호국경이라고 하는데 로드 프로텍터라고 해서 지키는 자, 수호자라는 그 호국경이라는 지위가 크로멜의 아들에게 이어지는데요. 얼마 되지 않아서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다시 의회는 왕을 선출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찰스 2세라는 이름으로 왕이 즉위하게 되면서 이 공화정이 끝나고 왕정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찰스 2세 그리고 그 동생이었던 제임스 2세에 걸쳐서 다시금 전제 정치가 강화됩니다. 이 찰스와 제임스는 국교회가 아닌 카톨릭을 강화하는데요. 카톨릭을 믿다 보니 기본적으로 있었던 국교회를 믿는 의회가 상당히 불편해하고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근데 이 제임스 2세 이후에 다시금 왕을 쫓아내거나 왕을 죽이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웠어요. 왜냐면 우리 이전에 크로멜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임스 2세를 어떻게 하지 않고 있었는데 제임스 2세가 당시 50살이 넘어갔고 아들이 없었습니다. 후사가 없었어요. 그러니 얼마 좀만 참으면 제임스 2세는 죽을 테고 그 다음 우리가 한번 괜찮은 사람으로 올려보자 라고 했는데 제임스 2세가 아들을 낳아버립니다. 50살이 넘은 그 시점이에요. 그러자 의회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 있었던 메리는 제임스 그 이전의 왕의 적이었는데요. 딸이었는데 그 사위인 윌리엄을 데리고 옵니다. 윌리엄에게 군대를 이끌고 오게 해요. 그래서 윌리엄이 군대를 이끌고 도버 해협을 건너서 영국으로 오죠. 그러자 제임스는 프랑스로 도망을 갑니다. 망명을 떠나요. 그래서 제임스 2세를 추방했다라고 교과서에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메리와 윌리엄을 공동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의회가 국왕에게 이 공동왕에게 권리장전이라는 걸 제시하고 이 두 왕은 권리장전을 승인을 합니다. 이 권리장전은 우리 수업 시간에 더 자세히 볼 건데요. 왕의 권한을 상당히 축소시키고 의회의 권한을 인정해달라는 그러한 문서였어요. 그래서 이걸 승인하는 결과 의회 중심의 입헌군주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 의회 민주주의가 영국이 발전하게 되는 게 바로 이 명예혁명 때 권리장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영국은 왕이 존재하지만 통치하지 않는 왕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 그 원칙이 바로 이때 성립되고 몇백 년에 걸쳐서 그 민주주의가 계속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선생님이 갖고 온 그림은 메리 2세와 윌리엄 3세 그 공동 왕으로 추대됐던 이 왕들입니다. 그 이후에 영국은 여러 왕이 바뀌면서 지금의 윈저 왕조까지 오게 되죠. 그리고 엘리자베스 2세까지 왕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근데 그 왕을
계속해서 왕정을 계속 이어나가야 할지 그렇지 말아야 할지 영국 내에서도 지금 국민 여론이 반반으로 갈린 것으로 선생님은 알고 있습니다. 너무 수업 잘 들어줬어요. 이 댓글 이벤트는요, 영국 혁명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지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논리적으로 한번 댓글을 작성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계속해서 수업을 너무 길게 했었는데 빨리 10분 내로 자르고 싶어서 이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 어떤 활동을 할지 기대하면서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그러면 안녕.